네, 오늘의 이슈 온 시간입니다. 먼저 세계 이혼 소송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산 분할 규모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조 3천억 원이 넘게 나왔고요. 위자료도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심 결과와 크게 다른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 또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워낙 주요 소송도 많았고요. 또 판결 내용 그리고 또 헌재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2심인데요. 1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이 600억 원대에서 1조 3천억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제가 판결문 선고하는 내역을 상세히 봤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현재 재산을 4조 1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을 4조 원으로 봤군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현재의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 35%, 그러면 그거를 4조 110억 원 곱하기 35% 하면은 정확하게 지금 1조 약 400억 원, 1조 38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20억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닐까 싶고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재산 분할도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1심과 2심의 어떤 차이 같은 경우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소영 관장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SK그룹에 가진 그 최태원 회장의 주식 지분 한 20여%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로서는 SK그룹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대에 대한 기여한 바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이고 실제 SK그룹의 실제 운영, 나아가 SK 현재의 SK텔레콤 그리고 SK 그 증권과 같은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기여 부분이 전체 재산 중에 한 35%가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그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중에 이거를 현금화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산이 4조인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겠습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서 1조 3,8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주식을 다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노소영 관장은 그 현물 분할, 주식의 42%를 분할을 해달라는 청구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2조 원대 현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1,300억대의 재산 분할금하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1조 3천억이요. 1조 3천억.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1조 3천억의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리는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지급의 방식을 조정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감정의 골이나 깊이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엄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법의 어떤 집행 원칙에 따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당장 지급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최태원 회장은 결국 주식 처분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지급 대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SK 경영에도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분과 관련해서 판결을 좀 명확하게 팩트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세요. 1심에서도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현물로 분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항소심에 와서도 주의적으로는 주식을 현물로 달라.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영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 다만 재산 분할 방식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어떤 재량에 따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군요. 예, 그랬는데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보다는 현물 분할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현재 SK 주식의 가치를 현금화해서 이번에 그렇게 1조 3,8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이죠. 예, 그 재산분할금을 1심에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재산 기여 부분을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자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여분을 35% 인정한 문제 별개로 이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근데 1심 재판부는 이 이혼의 재산 분할 원칙상 특유 재산, 그러니까 고유 상속에 의한 재산이라거나 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관여나 기여가 없는 재산 형성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그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1심 재판부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본 거였죠.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지원,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 태평양 증권인가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매수 자금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SK 증권을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매입할 때 그 매입 자금의 결혼 집착금 등등이 소요됐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관련된 입증 자료도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렇군요. 그 최태원 회장의 이 선대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급한 어흠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원이 그럼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판결문 내용에도 보면 이 부분이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도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번 이혼 사건에 나와서 드디어 증거로 그게 어음이 제출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 증권, 현재 SK증권을 인수하는데 자금으로 쓰였고 나아가 예전에는 한국이동통신, 스피드 011 이 부분을 지금 SK텔레콤 아닙니까? 지금은 현 SK텔레콤이었죠. 그렇죠.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모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다 인정했던 점이죠.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 두 부부가 언제 결혼했냐면은 우리나라 88년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9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했을 때는 두 부부가 재산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재산이 제로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혼인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혼인 기간이 30년. 그리고 선대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SK그룹의 어떤 주식이 일주당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어떤 SK 주식의 어떤 형성 증대에 충분한 어떤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가치가 이렇게 1심, 2심이 극단적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파트너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위자료가 20배 1심보다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더 인정한 겁니까? 지금 오늘 그 법정 스케치를 봤더니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다 나왔는데 원고 측 변호사님들은 아예 한 분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 원고 측으로서는 판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는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은 위자료와 관련되는 것인데 위자료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1억 원. 사실 1억 원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씨가 30억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3분의 2인 20억을 인정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그렇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온 증거로 봤을 때에 그 최태원 회장이 현재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모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 2009년이었고 그 2009년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배우자인 노소영 씨가 여성 암으로 상당히 투병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이 판결문에 기할 때에 그 지금 사실혼으로 있는 그 분이 그 당시만 해도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혼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판결의 설시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런 이후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에 노소영 관장의 카드를 끊어버리고 현금성 지원도 하지 않고 나아가 최태원 지금 그 노소영 관장이 있던 나비 그 박물관도 나가라라고 하는 걸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노 관장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이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앞서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소송 과정이 그동안 상당히 길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최태원 회장이 내연관계를 고백했고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도 4년 뒤에 맞소송을 했고요. 지금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었고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재판, 이 판결, 이 재판, 이 소송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동거녀 최태원 회장이 동거녀를 상대로 해서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소송을 따로 위자료 소송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어느 정도 인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미치겠죠.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20억 정도의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 김시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원래부터 이혼 법리에 굉장히 충실한 판결을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1억을 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어떤 이 당사자가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묵시적 기준이 법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1억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20억도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김시철 부장판사가 지난번 어떤 다른 사건 사례에서 3억 위자료를 인정했을 때만 해도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20억을 인정했다고 하면 향후 뭐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가든 상당한 자산가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 소송 당사자 두 사람이 왜 참석하지 않은 거죠? 어떤 이 때문일까요? 현실적으로 판결 선고일 날 당사자들이 나오시는 케이스는 사실은 드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첫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와 같은 그 소송 절차가 아니고 서로 조정 절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뭐 SK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 이미지라든가 그런 모든 어떤 사회적인 대외 관계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나올 의무도 없었던 사실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더불어서 민사 사건과 달리 가사 사건,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갔을 경우에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건이 있으면 뒤에 법정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만인 공개주의로 하지만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 한 사건이 진행되면은 문을 닫아 있다가 그 뒤에 사건이 들어가는 것처럼 프라이버시 보호 취지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공개로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할 때는 혹시나 뭔가 어떤 부정이나 있으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결 선고기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최 회장 동거인 김모 이사장이요. 김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8월에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30억을 했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으로도 지금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다만 지금 그 최태원 회장과 같은 금액이 선고가 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김모 관장이 이사장이 이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큼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한테 인정됐을 어떤 20억까지는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양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대법원에 간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리 높진 않지 않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이 두 부분을 나눠서 보면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그러니까 1심, 2심의 어떤 판결을 상당히 존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통 이혼 사건 할 때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소송을 해도 3천만 원, 많아도 5천만 원을 넘기 어려운데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법원도 고민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일처제를 또 강조하고 또 배우자의 의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액이 1.3천억에 이른다는 것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 이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의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일부 일처제의 어떤 헌법적 가치라든가 가정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어떤 아주 충실한 이 이혼 법리가 앞에 설치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과연 이 정도의 자산가 이혼 소송에서는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 원인 판단에 있어서는 아주 충실한 이혼 법리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 결과로서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이 상당하면 그에 맞는 책임,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로서 기존의 어떤 법원이 제시한 일종의 한계를 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이었고요. 그렇군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주식 가치나 주식을 투기재산을 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거 역시 특유재산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해서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 보호의 기념비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성 측에서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케이스도 해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성이 우리나라의 어떤 소수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가 여성이 이혼할 때에 실질적인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해주고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마 여성계로서는 아마 환호를 지를 만한 그런 판결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 SK 쪽에서 입장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